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K리그 27라운드 프로토 68의 승부 예측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진짜 요즘에 진짜 K리그 승부 예측하기 정말 힘듭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이런 이변이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전북과 울산 경기 그렇다 쳐요. 인천 제주 경기 그렇다 쳐요. 상주 포항 경기도 그렇다 쳐요. 성남 서울 경기랑 강원 수원 삼성 경기는 정말 이렇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대구 경기 딱 맞출 때까지만 해도 이건 적어도 반타작은 가야 하지 않았을까. 뭐 강원은 일격 맞을 수도 있긴 해요.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했어요. 서울 경기는 이렇게 틀릴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요새 진짜 K리그 승부 예측하기 너무 힘듭니다. 거기다가 언더 오버도 패망했어요. 성남 서울 경기 이거 하나 맞춘 거 빼고는 대구 경남 경기 언더가 되고, 인천 제주 경기도 언더 되고, 강원 수원 경기는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수원이 정말 전략적으로 정말 잘 준비를 했었고, 강원은 좀 페이스가 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아무튼 간에 이것도 제 실력이니까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경기 내용만 중점적으로 보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회차 승부 예측 경기를 진행하기 전에 공지사항 뭐 또 이거 얘기하겠지. 맞아요, 이거 얘기할 건데 그 전에 다른 거 이거 제가 8월 중순에 올렸던 구독자 컨텐츠 이거 벌써 275명을 돌파를 했는데, 용한 토핑님 덕분에 돌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영상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좀 스케줄 조정이 잘 안 돼갖고 이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영상을 미리 찍어 놓은 상태인데 편집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말에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그리고 다음 목표 구독자 영상을 통해서 좀 올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의 승부 예측, 이번 라운드 K리그 승부 예측을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데 좀 참여해주세요. 상품도 있으니까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만 적으셔야 됩니다. 뭐 제작성이나 아니라면은 수정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핸디캡, 언더, 오버 안 됩니다. 오로지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승, 무승부 이렇게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뭐 K리그 승부 예측 댓글 작성 시 유의사항 지금 이 썸네일 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 썸네일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한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 만약에 제가 지거나 진 상황에서 가장 많은 승부 예측 적중률을 보이신 분에게 문화상품권 드리니까 꼭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승부 예측할 경기로는 경남 대 수원, 울산 대 상주, 전북 대 성남, 그리고 포항과 인천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경남과 수원의 경기인데, 경남은 지금 쿠니모토 선수와 룩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기에서는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뭔가 좀 날카로운 모습이 없어요. 제리치 선수를 활용한 공격도 좀만 더 날카롭게 헤딩을 잘 꽂았으면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좀 그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났어요. 수원의 원정 성적도 좋기 때문에 경남이 좀 경기력을 잘 다듬지 않으면 이번 경기 승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들의 활약 여부 중요할 것 같고, 수원은 지금 타가트 선수가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원정 4연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정의 성적이 정말 좋은 수원이기 때문에 경남의 전력이 지금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경기도 타가트 선수를 앞세워서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수원에 복귀 가능 선수가 얼마나 더 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생길 것 같긴 해요. 홍철 선수와 신세계 선수가 피로 누적이나 아니라면 좀 체력적인 회복 차원에서 좀 경기 결정을 한 것도 있긴 있고, 영기훈 선수의 발바닥 부상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출전할 수 있는지, 전세진 선수는 출전을 했는데 영기훈 선수가 출전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안토니스 선수의 결장도 좀 약간 아쉽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결장자들 중에서 이번 경기에서 누가 복귀를 할 수 있느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 팀의 벤치 선수 좀 경남에는 백이종 선수, 수원에는 대한, 노장 선수들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 두 팀의 이런 조커들의 활약이 좀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조커들의 활약은 좀 그닥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좀 주전 선수들의 활약 여하에 따라서 좀 승패가 갈릴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무승부를 좀 예측해 볼까 해요. 수원이 좀 더 공격력이 좀 더 날카로울 것 같지만 경남이 홈이고 하니까 쉽게 질 거란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를 예측해 볼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울산과 상주의 경기인데 울산은 지금 최근 두 경기에서 1득점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수비가 가장 문제인 게, 저는 수비가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라와의 2차전 경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공격은 공격대로 안 풀리고 수비는 왜 자꾸 이렇게 공만 따라가다가 다른 선수들을 자꾸만 놓치는지, 로페즈 선수 실점 장면이나 페널티킥을 내주는 상황, 다 공만 따라가면서 이렇게 자꾸만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공간을 계속 허용하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와의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 보인다면은 울산이 홈인데도 패배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대신에 울산은 최근 주민규 선수가 그래도 좀 슈팅을 하는 장면이나 아니라면 공격을 연기하는 과정, 이런 점에서 좀 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주가 수비에서 제공권에서 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니오 선수를 선발로 쓰든 교체로 쓰든 간에 좀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대신에 믹스나 김보경 선수, 특히나 김보경 선수가 미들라인 크로서의 이런 면모가 좀 약간은 좀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한참 좋았을 때의 황일수 선수나 이근호 선수나 김태환 선수, 이 측면에서의 나름대로 좀 빠른 공격이 좀 무뎌졌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활약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여건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울산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최근 상주가 지금 득점력이 괜찮아요. 거기다가 특히나 박용질 선수가 좀 득점 페이스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박용질을 필두로 해서 만약에 상주가 공격을 펼친다, 또 지난번 경기처럼 7월달에 있었던 그 울산 경기 홈 경기처럼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라면은 승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윤보상 골키퍼의 최근 선방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포항 경기에서 물론 일류첸코 선수의 좀 아쉬운 슈팅도 있었긴 했지만 꽤 날카로운 장면도 있었는데 윤보상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돋보였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상주가 승점 석점을 챙길 수 있었던 거예요. 윤보상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이번 울산 경기에서도 나타난다면은, 그리고 박용지 선수의 한 방이 터진다면은 상주가 못 이길 거라는 보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이게 정말 큽니다. 윤빛가람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 윤빛가람 선수의 상주 경기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상주에게 있어서 너무나 뼈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홈 성적이 좋은 울산, 거기다가 윤빛가람 선수의 결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울산의 승리를 예측해볼까 해요. 물론 공격이 안 맞는 것도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윤빛가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상주의 볼 배급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울산의 승리를 예측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북과 성남의 대결인데, 일단 전북은 로페즈의 슈팅 감각이 정말 절정에 올라왔습니다. 로페즈의 득점 감각이 올라왔고, 거기다가 부상 선수 이승기 선수가 특히나 어찌됐든 교체 선수로 출전을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상 선수가 속속히 복귀를 한 전북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페이스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리를 땡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 10승 5무, 홈에서 8승 3무 무패 행진을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도 전북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약간 불안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반전에 만약에 무득점을 하거나 아니라면 좀 불안한 리드 상황, 특히나 전북이 지난 울산 경기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뒀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 라운드에서
리드하는 상황에서 그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를 거두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을 맞거나 승점, 석점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의 페이스가 정말 좋아요. 지금 최근 5경기에서 어쨌든 4승을 거두고 있어요. 득점 5득점밖에 못했지만 실점을 3실점밖에 안 했다는 거. 그 한참 좋았을 때의 성남의 그 질식 수비가 부활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전북은 좀 약간 좀 신경이 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서범인 선수의 프리킥, 그리고 문상윤 선수, 이 문상윤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측면에서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 선수의 측면 활약도 좀 있기 때문에 서범인 선수와 문상윤 선수의 활약, 여기에 공민현 선수와 김현선 선수의 활약도 좀 더해진다면은 성남이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리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대신에 이 에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좀 결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에델 선수가 정강이 피로 골절이라고 해요. 정강이 쪽이 이 다리잖아요. 다리. 그렇기 때문에 에델 선수가 특히나 이 스피드를 활용해서 수비를 달고 이렇게 공격을 펼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이 정강이 피로 골절을 쉽게 회복하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델 선수의 결정이 현재 상황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성남의 페이스가 좋다 할지라도 전북이 지난 경기에서 득점 페이스를 한껏 끌어올렸고 거기다가 부상 선수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성남은 좀 에델 선수가 없다는 이 현 상황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동기부여가 좀 더 큰 쪽, 거기다가 페이스가 좋은 전북의 승리를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비슷하긴 한데 무승부를 좀 한 박스 정도는 좀 이렇게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아니라면은 핸디캡 성남 승을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전북의 승리를 일단 예측해볼까 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포항과 인천의 경기인데 포항은 지금 완델손과 일루첸코 선수를 믿을 수밖에 없긴 해요. 공격 전술이 단순하고 거기다가 완델손의 스피드에 최근에 득점이 터지지는 않고 있다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일루첸코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나름대로 좀 0점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송민규 선수의 활약도 나름 괜찮았었어요. 슈팅이나 뭐 아니라면은 볼 배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완델손과 일루첸코, 여기에 송민규 선수의 활약까지 더해진다면은 포항의 선전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수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점, 이수빈 선수의 결정보다도 더 신경이 쓰이는 점은 류원호 골키퍼예요. 뭐 물론 뇌진탕 증세가 경미하다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뇌진탕 증세가 심하다면은 이 류현우 선수를 대신해서 강현무 골키퍼가 출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강현무 골키퍼가 실점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쓸데없이 실수를 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류현우 선수가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좀 포항이 승리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 지난 홈 경기 1대2 패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 거기다가 최근 홈 2연패에 지난 경기 인천 패배, 그리고 김기덕 감독의 전술이 솔직히 저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센터링 올리고 헤딩하고 마치 그냥 훈련할 때 그렇게 센터링 올리는 연습, 아니라면 패스하는 연습, 그냥 그거 같아요. 패스해라, 슈팅 때려라, 막히면 일단 돌아와, 그러다가 공격하면 올라가, 끝. 별로 좀 뭔가 좀 다양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인천이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이 어쨌든 최근 5경기 괜찮아요. 2승 2무 1패. 특히나 인천의 경우에는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승점 1점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승점, 석점도 중요하지만 승점 따는 게 중요하지. 거기다가 지난 포항에서 원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이러한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거기다가 원정승이 더 많아요. 지금 인천이 홈에서는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어쨌든 3승을 거두고 있다. 거기다가 정상 골키퍼의 선방 능력, 한 골 하고 있다는 거. 대신에
무고사 선수와 케인대 선수, 물론 이 두 선수로만 특정을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현재 투톱으로 뛰고 있는 이 무고사와 케인대 선수의 골 결정력이 터져줘야 되는데 여전히 안 터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두 선수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승패가 결정될 것 같아요. 인천은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 최대 변수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점 골 결정력이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이번에는 한 건 해줄 것 같아요. 누가? 일류첸코가 한 골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포항의 승리를 예상해 볼까 해요. 이거는 솔직히 그냥 제 주장이에요. 그냥 저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하에서 뭐 다르게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해 드리자면 경남과 수원 경기는 무승부, 울산과 상주 경기는 울산 아니면 상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울산에 한 표를 던져보고 전북과 성남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있으나 저는 어찌됐든 전북의 최근 페이스를 생각해서 전북의 승리, 그리고 포항과 인천 경기는 또 인천이 이길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포항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따로 프리뷰할 경기 대구와 광인 경기 당연히 해봐야겠죠. 그리고 제주와 서울 경기, 야,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이 올 시즌 상대 전績이 1승 1무로 좀 처져 있고 제주 원정 경기에서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제주가 앞서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 이 경기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따로 프리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 승부 예측 또 다른 픽을 해보자면 경남과 수원 경기가 저는 이 경기가 오버가 뜰 것 같아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언더가 떴긴 했는데 맨 첫 번째 경기에서는 3대3으로 정말 치열한 접전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경남의 홈경기 수원이 다시 타가트 선수의 득점력이 살아났다는 거, 오버가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울산과 상주 경기가 은근히 다시 언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다르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라면 그냥 승무패로 가시던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전북 경기는 전북이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을까. 대신에 성남의 최근 질식 수비 그리고 전북이 은근히 득점을 못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핸디캡 무승부, 전북의 한 골차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대구 강원 경기가 저는 이 경기가 언더 가능성도 좀 있지만 극장골이 나온다면은 저는 만약에 대구 강원 경기가 극장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라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과감하게 오버로 갈까 생각하고 있고, 포항 인천 경기 언더, 제주 서울 경기, 아 이게 언더로 가는 게 약간 좀 무리수긴 한데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언더 해보겠습니다. 제주 서울 경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구독자 컨텐츠 주말에 올라가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